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민주 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저녁 뉴스 세 번째는, 제가, 이병철 TV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에, 오늘 아침인가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드디어 오늘 월요일이 되자마자, 네, 정청래 당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포문을 열었다. 이제 이 의미를 방송을 올렸었는데 거기 보니까 뭔가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 영상은 삭제하고 다시 이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뭐 엄청난 뜨거운 이슈가 됐고 아마도 앞으로 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기에 맞서서 또 대법원과 법원장 회의 이 판사들의 여기에 대한 어떤 반격 뭐 사법부 독립 침해다 또 뭐 극우파들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극우파들 이 반격 이게 지금 이제 향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희대 나가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판사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5개를 어쨌든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5년 후 임기가 끝나면. 그리고 판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5개 재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송금 사건. 그건 지금 종범, 공범인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10개월, 거의 징역 8년 가까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 재판을 다시 하겠다, 판사가. 수원지방법원이. 그 판사 재량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극우파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다시 재판 열어서, 반격을 해야 된다. 누가? 판사들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하는 1심 재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김만배 사건,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공범들이 1심에서 징역 5년, 뭐 추징금 몇십억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도 만약에 다시 열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이재명 대통령 및 이 지금 민주당 정권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명백하게 뭐 임기 5년 지난 후에 재판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애매하게 추정,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 추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원에 재판을 해보면은 실무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인이 와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뭐 와병 중이다. 그래서 좀 수술 중이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면 이분이 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건강 회복될 때까지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추정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판사 마음이에요. 마음. 네. 건강이 언제 회복됐냐? 그 판사 마음이야. 몇 년간 뭐 재판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전에 영상을 올렸지만 나경원 의원, 빠루 사건,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그거 거의 재판을 1심만 6년 가까이 끌었잖아요. 판사 마음이야. 재판을 빨리 할까, 늦게 할까? 판사 마음이야. 네네. 그래서 이 검사 판사의 이 재량권, 이걸 통제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개혁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 가 있는 조희대가 희대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유죄다, 파기환송이다, 이 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그게 또 추정돼 있잖아요. 그거는 선거법 사건이니까, 벌금 얼마? 100만 원 이상만 넣으면은 대통령 자격에 또 문제가 생긴다, 이게 문제가. 그렇게 또 흔들겠죠. 네, 흔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지금 쟁점이 터진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일 뜨거운 것들은 지금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는 지기현 부장판사, 지기현이가 계속 재판 지연하고,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이를 대탈옥시켰고, 거기다가 또 판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민주시민들이 폭발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아예 그냥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둬야 된다. 이 이제 법안을 이제 초안을 제시하니까 난리가 났죠. 예, 극우파들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41명이 모여서 반대다. 뭐 모든 사법개혁은 반대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위헌의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위헌의 논란이. 왜냐하면 이제 판사 담당 재판부를 재판을 할 판사 3명을 이제 지정하는 것을 외부 인사, 국회, 그리고 뭐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판사회의 이런 데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2배를 추천하면, 뭐 정하는 거는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해라. 그러나 이제 추천권이 사법부 바깥에 있다. 이제 이게 위헌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학계에도 의견이 나뉘고요. 이 위헌 부담이 있다 이거지. 만에 하나 그 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윤석열이 저 징역, 무기징역, 사형 때렸는데 이게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 재판부가 위헌 무효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선고, 무기징역 선고 이런 게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효가. 네. 그 김건희 그리고 이제 최상병 건도 전현희 의원이 이 3대 특검에 대한 대응 TF 위원장이잖아요. 예, 저도 뭐 친한 친구인데 대학교 때부터. 예, 전현희 의원이 요 김건희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이에 대응하여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위헌 논란,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리스크가 있다 이거예요. 이 리스크를 제거하고 좋은 판사를, 민주적인 판사를 또 재판부로 앉히는 방법이 뭘까? 뭐 법안을 안 만들고라도 그게 이 전담재판부에, 내란 특검에 대응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뭐 예를 들어서 형사 41부, 그다음에 김건희 형사 42부, 최상병 형사 43부를 전담재판부로, 뭐 특별재판 이러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 전담재판부를 좋은 판사님,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판사님으로 교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가 지기현이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 담당하는 판사도 훌륭한, 존경받는 그런 판사로 교체하라, 교체. 우선 교체부터 중요하잖아요. 지기현이 꼴도 보기 싫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강력한 그런 수단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좀 부드러운, 그래서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대 법원행정처장 지시해서 저 존경받는 판사들로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교체하라. 교체해야 되는 충분한 명분은 수도 없이 많았죠. 지기현이 구속, 취소, 대탈옥 시켜주고 말이야. 예,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술집에서 몇백만 원 뭐 술을 먹었다 이런 거 법원이 지금 공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조사는 다 끝났는데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했는데 왜 안 되냐 하니까 또 허가하고, 완전히 이 사람 뭐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이 판사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기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를 교체하라. 그러면 법안 같은 거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훌륭한 판사로 교체하라. 이제 이 요구를 하고, 또 정청래 대표는 안 한다면이라는 것을 괄호에 넣고, 그것을 안 한다면 괄호에 넣고,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 사퇴 나가라. 우리가 내쫓겠다. 뭐 내쫓는
뭐 마땅한 방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이제 압박이죠, 압박. 네. 지난주에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합헌이다.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민주당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조희대 사퇴하라! 이제 정치적 공세,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하기 싫으면 지기현이 교체하라. 영장 담당 판사가 중요하잖아요. 구속영장. 기각을 시키면 안 되니까 영장 담당 판사들도 훌륭한 판사들로 교체하라. 이렇게 협상 카드를 또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진짜 극과 극으로 만약에 붙게 되었을 때 진짜로 법원이 판사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우리도 한번 하자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5개가 만약에 재개되는 사태가 터지면 이거는 그 사태는 정말 예측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징역도 세게 때려버리고 대북 송금, 뭐 대장동, 백평동, 특히나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와 있는 선거법 사건, 징역 뭐 100만 원 이상이야 때려버리면, 그리고 대법원 올라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바로 그냥 확정, 대통령 자격이 있어, 이런 문제까지 이게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 극우파들은 또 지금 국민의힘은 자 그렇게 밀고 가자, 대법원장, 판사들, 이재명 재판 불러. 네, 이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직 이 프레지던시의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이슈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완급을 조절하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뭔가요? 윤석열, 김건희 재판이 제대로 되고 그 공범들이 구속영장이 나오고 제대로 이자들이 내란, 주범, 수괴, 주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처벌받도록, 김건희는 뇌물죄, 윤석열이하고 공동정범 이렇게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5년간의 이 프레지던시, 그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또 담보하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원천적으로 5년 후에는 재판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 공소를 취소한다. 이제 이 문제도 좀 장기 과제로 중요하고, 이게 이 이재명 정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모순. 충돌하는. 이 칼 마르크스, 그리고 모택동, 이런 이제 좌파 경제학자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것이 그 사회의 근본적 갈등을 규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주요 모순 또는 근본 모순이라 하죠. 그게 아닌 자잘한 모순들,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주요 모순을 파악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마르크스나 모택동은 혁명가였으니까 그런 혁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그 요충지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안 읽은 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태를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모순에 따른 이런 분석, 이거는 사실은 그 출발은 역시 헤겔 선생입니다. 헤겔의 변정법, 정반합, 이런 게 이제 모순에 관한 이론들이죠. 네, 컨플릭트, 충돌, 이런. 어쨌든 그러한 관점, 이론적 틀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 이 정치 투쟁의 역사를 보면 좀 더 이 사태에 이재명 정권 5년의 본질이 보인다, 이거예요. 본질이 보인다. 이 정치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부구조, 경제가 상부구조, 정치를 규정합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이 경제위기, 트럼프발 관세폭탄, 이런 거. 정말로 이걸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되고, 이것이 이 두 가지 축이 지금 5년 이재명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주요 근본 모순이다. 네, 앞으로 계속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병철 TV 사이다. 이번 주는 이병철 TV 사이다 콜라를 계속 따라오시면 이 정치, 경제가 눈에 훤히 보일 때가 옵니다.
뇌가 열릴 때가 오는 것이죠.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6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이 뭐 경고 뭐 이렇게 지금 정지되고 해서 좀 혼선이 있어서 속도가 더딜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는. 다음 주 월요일은 정상적으로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주변에 공유해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이렇게 계속 이 좋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후원 그리고 특별 가족 회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혜택이 무한대로 많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